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표 마스코트 누리비를 명예 최고위원으로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누리비 명예 최고위원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표해서 세계 젊은이들 사이의 소통과 파교 역할을 맡은 빛의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자들께서는 준비된 휘장을 지금 목에 걸었는데요. 손으로 한번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쭉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리고 파이팅을 한 번씩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파이팅으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파이팅! 유니버시아드! 파이팅! 누리비!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명예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누리비가 또 이게 광주로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오후에 광주로 가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직접 개막식과 또 경기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제116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모습이 민망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국회법을 표결 불참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 온갖 주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운영위 개최를 놓고도 청와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국회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은 실종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말씀이 아니라 청와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메르스까지 겹쳐서 경제가 파탄시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책임 있는 여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출발은 7월 6일 국회법 제2표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을 위해 유린하려는 대통령에게 그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황과 독선을 견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7.4 남북공동성명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을 위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당력이라는 사무원칙에 합의한 날입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극단적 대결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정신은 이후 정부에도 개성이 되어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중기로 공동선언, 2007년 14중상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오랜 세월 역대 정부가 이룬 그 모든 남북 대화의 성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말로는 많은 구상을 밝혔지만 모두 공허한 구호로 끝났습니다. 평화적 통일과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은 헌법 제6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만이라고 살려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대파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호 여사님의 강국은 꽁꽁 얼은 남북관계를 녹일 수 있는 독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남일 보듯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를 단순히 풀 수 있는 비법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를 다하는 노력들을 축적해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1일 중국으로 연수를 떠났던 공무원들이 버스 추락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9명의 우리 공무원을 포함한 10분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현지 사태 수습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또 듣기 어려운, 듣기 싫은 말씀들이 들립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나 행자부가 늑장 대처했다는 또 논란이 발생합니다. 메르스에서 초동에 늑장 대처했던 그것과 또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일부 유가족들의 사망 소식도 해당 공무원의 서울시나 광주시와 같은 지방 작사체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니 이래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위기는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모르는데 정부가 이게 항상 위기 대응에 늑장 뒤에 나타나고 없을 때 있어야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의 편성을 맞춰서 국회에 가져왔습니다. 12조인데요. 세입 결손 5조는 이건 안 됩니다. 나머지 6조 이 경우에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특별법에 담겨 있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에 따른 과실이 국민 피해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또 경기 하강으로 경기 침체로 연결됐던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져온 병의원 보조 지원이라든지 환자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 이 항목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엄발의 오줌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5부류의 확진자, 감염자, 격리자 그리고 병원, 의원, 의료관계인에 대한 직간접의 보상과 지역사회에 퍼진 생활 침체로 인한 보상을 하면 정부가 떠들고 있는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또 여당 의원들의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에 다수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은 결코 안 됩니다. 6조 수준의 메르스 직접 간접 피해 그리고 가뭄 피해에 관한 추경을 저희들은 꼼꼼히 챙겨서 국민께 드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누리의원 160명이 자기 양심과 줏대를 상실한 거수기로 전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란한 상태에 위로하고 또 이런 거수기로 돌아가는 여당이 결코 국민에게는 원치 않는 장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나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그분들께 양심에 호소합니다. 표결의 불참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는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꼼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종의 거부 선언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색을 외면하는 권력 투쟁을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폐기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정당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걸겠습니까?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당에 복귀해 당권 장악에 나설 거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그동안의 경제 실패를 먼저 사과하고 추경에 임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멸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83번째 환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이 가운데 병을 치료하고 환자와 함께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만이 5명이나 됩니다. 간호사 의료진들은 감염 경로가 현재로서도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80명의 의원들 그리고 200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이 삼성병원의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모두 함께 나서기를 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원 출근을 바라겠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선보이는 집권 여당도 위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무도함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에 대한 세력이 되어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최고의 혁신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하나가 될 때 승리의 역사를 써왔고 분열할 때 패배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이제는 이해와 배려, 동시에 그리고 선당 후사의 애당심으로 하나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국민에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이 됩니다. 이번 대회가 열기까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대회 준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메르스 종료를 선언하는 계기가 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도 전폭적으로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과 대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핵심 권력 8인의 집단 비리 사건, 친박 비리 게이트 사건은 친박은 없고 비박만 남은 최악의 부실 수사입니다. 친박 무죄, 비박 유죄 수사이고 친박 성역 불가침의 수사였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전원 무죄입니다. 누가 보아도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였습니다. 몸통인 청와대의 압력과 개입의 의혹들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관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땡박 뉴스에서 이제는 땡박 코미디를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무한도전 팬입니다. 국민 주말 예능인 개그 콘서트와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연이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메르스 방역 실패로 국민의 생명은 물론 민생 경제까지 파탄낸 정권이 이제는 메르스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이 그나마 주말 저녁 웃음과 즐거움까지 뺏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와 예능 프로까지 불안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나쁜 메르스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웃음과 즐거움, 통자와 해악까지 없애겠다고 나서는 현 정권의 종방 문화가 급기야는 땡박 뉴스에서 땡박 예능까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무한도전의 방송은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낸 배포한 메르스 예방법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한도전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징계를 받을 대상자는 오히려 보건복지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낙타와 접근하지 말아라, 낙타유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코미디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한도전은 이렇게 국민 계몽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예방법을 방송했을 뿐인데 이것을 두고 징계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 부실과 무능으로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방송 탄압과 간섭으로 주말에 웃음조차 뺏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미디와 예능까지 마음 편히 못 보게 한다면 불안과 고통을 안겨준 메르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정권의 방송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영식 주부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소위 성완종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정치검찰다운 결과를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친박 권력 실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통과노래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검찰 스스로 권력의 신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권력의 희생함을 칼부림을 일삼는 정치 검찰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성완종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친박 실세들의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입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메모도 남긴 살아있는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출국 금지도, 계좌 추적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 것이라고는 사건을 뭉개고 문구적거리다가 뭉텅이로 무혐의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 인사들에 대해 흠집내기와 물타기 수사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는 그야말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국민 모두는 이번 결과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영묵과 같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시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물타기와 부실 수사로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덮어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만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별도의 특별 검사제를 도입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이러한 별도의 특검 도입에 적극 동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역대 최악의 권력형 비리를 감싸는 어리석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비리의 공범이자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게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성차별 게시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에는 성형이 취업 7종 세트라는 글과 함께 취업 성형 이야기를 게시물로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를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성형외과가 제공한 사진을 첨부하고 면접에서 수호하는 얼굴형이라는 설명을 달고 취업을 위한 스펙 중 하나로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취업 성형을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균등한 처우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정체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모로 인한 차별 개선을 오히려 앞장서야 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외모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적극 권장한 꼴이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낙태고기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계절은 한여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용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청년 실업은 건국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 정당을 지향하면서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취업에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가 터진 무렵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하더니 과거 권력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비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 부관 참시를 가하고 의기양양해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오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라고 하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수사하는 척도 안 했습니다. 수사의 시역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금평 씨에 대해서는 밤샘 조사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아니라 특별사면 수사로 대선 비리를 덮었습니다. 드러난 검찰 짝퉁 리스트에 비박 인사와 야당 정치인뿐입니다.
상도위보다 못한 끼워 팔기입니다. 정권의 도의가 이 정도입니까? 원래 주문 상품은 빠진 채로 엉뚱한 물건으로 채워넣은 빈 껍데기 수사, 상도위보다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청와대와 검찰이 국민 속이기 합작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희대의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메르스 추경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법률 취지에 따라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병원이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50% 이상 매출 급감, 평택 지역의 경우에는 80% 이상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량 실업에 준하는 추경에 해당한다고 여야가 이해를 해서 4+4 회담에서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의 목표는 병원 폐업을 돕고 병원 폐업 지경에 이른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역 상권에 대해서 간접 지원을 하는 그런 메르스 추경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경제 무능을 가리는 방패로 꼼수 추경을 하면서 SOC 사업마저도 막대한 자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고통을 겪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은 겉으로는 심각한 척하고 속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쟁의 방패로 활용하면서 말 안 듣는 원내대표 찍어대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고 길들이고 성완종 리스트 대선 자금 수사는 덮어버리고 그들의 경제 무능을 가리는 꼼수 추경을 펼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이 추모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기인성 버스 추락 사고로 우리나라 공무원 10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온전히 명복을 빌고 이바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나머지 16분의 부상자들도 많은 쾌유를 기원합니다.